어쨌든 이 시간에는 초점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견해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 가지 중점으로 삼고, 또 하나는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지식혁명, 지식혁명의 개요를 살피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5가지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큰 틀에서 보면은 매체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매체의 발달, 매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뉴스 미디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신문이나 방송을 생각하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나 매체라고 하는 것이 꼭 신문이나 방송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식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이 다 매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방송,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나날이 주어지는 또 주관적, 주관이라고 하는 간격, 월간이라는 간격으로 주어지는 그런 정보들, 그런 지식 정보들 말고도 다른 것들이 또 지식혁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면은 역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식혁명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히 두 번째로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책을 만든 동기는 무엇인가, 방법은 무엇인가,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요. 그런 책을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을 모아둔 시설들도 등장하지요. 그것을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도서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고 그것이 역사적인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도 알아봅니다. 또 그런 책과 도서관이 지식의 혁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 또 현재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아울러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나 매체라고 하는 것은 다 문자와 관련이 있죠. 문자가 없는 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히 우리의 관심은 지구 여러 곳에서 등장한 문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문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도 함께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문자를 통해서 갈무리 되는 지식, 문자를 통해서 전파되고 문자를 통해서 늘어나는 그런 지식과 정보가 1차적으로는 종교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지식이 있고요. 또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그런 지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에 와서는 인문과학이라든가 종교, 사회과학, 예술, 과학, 또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무슨 학 해서 수십 가지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식의 갈래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죠. 지식혁명의 과정에서 그런 지식의 분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서 보면 과연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지식과 종교, 지식과 사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종류의 지식들 중에서도 지식혁명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매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줬나, 매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것은 과거로 되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현재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한마디로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지식혁명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혁명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것은 그 의미는 과거를 깊이 살펴서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뜻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목은 하나의 전공 과목으로서의 과목은 아니죠. 이것은 교양 과목인데 일반적인 교양 과목과 견해학은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점도 제가 곧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행학의 이념에 충실하다. 견행학에도 이념이 있습니까? 견행학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강좌는 여러분이 이미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시험을 통해서 성적을 주는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A니, B니, C니 하는 그런 구별이 없어요. 여기는 통과와 통과하지 못함 둘로만 나뉘거든요. 그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 강좌의 경우에는 이웃 한 학생, 동료, 친구, 선후배 간의 경쟁이 어떤 경우에는 경쟁이 좋은 건데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이 되어서 점수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 견행학 강좌는 그것을 떠나서 서로 돕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 상대로서가 아니라 자극제로서 동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개개의 학생들이 자기가 주도하는 학생, 자기가 주도하는 학습을 하자. 즉 자기주도형 학습이란 말을 하죠. 그런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웜홀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웜홀 모델이라는 것은 이따가 모형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한쪽에서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그 파고 들어간 것이 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으로 연결이 되는, 말하자면 무한 반복 속에서 심화와 확대의 경험을 하는 그러한 학습 모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견행학이다. 다르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학교의 교훈이 실사구시인데요. 여러분 실사구시란 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이건 물론 한자 표현이고 원래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중국 청나라의 고증학자들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실학자들도 실사구시적이었다고 하죠. 그 뜻은 실사에서 구시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실사, 실제의 일. 그러니까 상상의 일이 아니고 거짓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죠. 실사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부터 우리의 경험의 세계로부터 구시, 시를 구한다. 시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발견한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학교의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견행학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견행학은 무슨 굉장히 어려운 두꺼운 책을 읽고 거기에 내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상식의 수준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들의 여러 가지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싹을 발견하는 시간, 그것이 이제 견행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공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을 그냥 교과서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관심과 여러분의 전공 지식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데에 견행학의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행학의 수업 방식은 좀 다르죠. 일방적으로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충실히 학습해가지고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 그런 평가, 그런 학습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수업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 교수님이 물론 지식을 제공하죠. 기본적인 지식을 교수님이 제공하지만 때로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조그마한 과제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발제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또 교수님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말하자면 상호 교류, 지식의 상호 교류를 대단히 중시하는 것이 이 강좌의 또 다른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는 100명, 200명, 50명 이렇게 큰 규모로 이 수업을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행학 강좌는 지금 여러분 일반도 그렇고 제가 일반과 2반의 견행학을 지도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도 사실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컨대 소규모의 학습 집단을 마치 하나의 동아리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이번 학기 동안에 14주간 동안에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앞에 말씀드린 그런 5가지 차원의 그런 주제들을 연구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여기에는 어떤 답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답은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좌는 이제 마지막 특징이죠. 이 강좌의 마지막 특징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보다는 함께 탐구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습자와 가르치는 내 교수가 서로 함께 탐구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교수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학습이 전혀 아니다. 발제자에게만 의존하는 학습이 아니다. 우리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확대하고 우리의 전공 지식과 우리의 일상적인 관심을 하나로 이어가는 그런 실마리를 찾아낸다. 여기에 이제 이 강좌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나는 그거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건 자신이 없어. 아마 틀릴 거야.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유치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르지. 그런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 강의실은 하나의 만남의 장이고 이 강의실은 하나의 실험실이고 여기에서 어떤 뭐랄까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남들이 보기에는 쟨 저것도 모를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다 현명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이 견행학 시간만큼이라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적으로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